그런 학교가 진짜 있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요. 완벽한 학교는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있다는 거.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학교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정말 많은 댓글들을 읽으면서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정말 울렸습니다. 캐다맘님 오늘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이 때문에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아요. 캐리스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가 진짜 있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요. 영상 올리고 나서 이런 따뜻한 댓글들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 사적인 이야기여서 괜히 올렸나 이 생각 많이 했는데요. 잘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부모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가족이 되게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남편은 여전히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미안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다만 방향을 다시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사실 딸이 목표를 세운 거고 그걸 위해서 남편이 그 목표에 맞춰서 도와줬을 뿐이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방법이 정도가 너무 과하긴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랑의 얼굴이라는 거를 저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랑도 공부도 속도보다 호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이의 목표가 아무리 크고 멋지더라도 아이가 마음이 지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인 우리가 보고 멈추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부모가 더 달리는 게 아니라요. 더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합니다. 저는 멈춰준 남편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그런 학교가 진짜 있나요? 그런 곳을 어떻게 찾나요? 이런 거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거 너무 이상적인 내 생각인가? 나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교육청 사이트, 학부모 커뮤니티, 그리고 포럼이나 기사, 블로그 등등 밤새 찾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2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완벽한 학교는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이렇게 어리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찾아보세요.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본 검색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한 학교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제학교, IB 학교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학교는 영어가 기반이고요. 다양한 사고력 중심 수업, 그리고 토론 프로젝트 위주입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이라서 폭넓은 사고를 키우기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또 있죠. 현실적으로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거기다가 아이 입장에서는 영어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자유롭고 굉장히 좋아하고 좀 만만한 그런 친구들이면서 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대안학교예요. 시험 없는 학교, 프로젝트 중심 수업,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해요.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짜고 교사는 코치처럼 옆에서 돕는 구조예요. 아이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에도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 진학 제도나 학점 인정 같은 부분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곳은 검정고시를 봐야지 고등학교 졸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 유형이 공립형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도 비교적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들이에요.
토론 수업, 협력 학습,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교육 안에서 대안적 시도를 하는 곳이라서 아이에게 안정감과 다양성을 함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IB 학교 그리고 대안학교가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유형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이제 치료 중이고 일도 사실 바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직접 학교 탐방을 하지는 못했어요. 대신 검색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읽으면서 기준을 세웠죠. 검색창에 자기주도 학습 중심 고등학교, AI 시대 교육 철학, 행복한 공부법 뭐 이런 단어들을 수백 번 쳐봤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건요. 학교의 이름보다 학교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맞아야 됩니다. 내 아이와. 아이의 점수를 중심으로 하는 곳도 있고 아이의 삶을 중심으로 설계된 곳도 있거든요. 그 차이를 보면서 점점 나와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 캐리스가 다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아이의 공부는요, 관리보다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왜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 부모보다 마음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냥 남들 가는 학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또 대학교는 이름 있는 데 가면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 사회가 정해준 프레임 안에서 우리 아이가 그대로 크게 할 것인가? 과연 그게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사실 우리를 그냥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도 다르고 지금 현재 시대가 미친 듯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냥 아이가 또 욕심을 내고 하니까 또 공부를 곧잘 하니까 자사고 가겠다 뭐 의대를 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까지 아이가 마음의 상처도 있고 힘든 과정을 또 거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런 여러 종류의 학교들을 찾아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그래야만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지금 아이가 어리더라도 한 번쯤 진지하게 남편과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택들을 할 때 또 우리나라 전체 교육 문제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자, 지금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가 문제를 더 잘 풀고요. 정보는 우리 손가락 끝에서 다 찾아집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 많이 외우는 능력.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배워야 할 건 정답 맞히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질문하는 힘, 생각을 확장하는 능력, 몰입하고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끈기, 회복 탄력성.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적절한 좌절. 이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뭐 의대 진학, 아이가 물론 원해서 그랬지만 어찌됐든 그것보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의대 진학을요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지금 고등학교 막 내신을 잘 따고 뭐 자사고도 가고 해가지고 의대를 꼭 바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다가 어느 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자기 속도로 배우게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에요.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예요. 저도 지금 40 중반인데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 꿈도 계속 바꾸고요, 찾고요. 그런 시대라고요. 아이들, 지금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닥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는 우리 캐리스도 저는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래도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아이의 속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미래형 공부예요. 그런 미래형 공부를 아이가 할 수 있게 놔두세요. 제가 봤을 때 놔두는 게 미래형 공부의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다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놔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 되게 어려워. 어려워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 엄마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자녀 교육서도 읽고, 예, 이런 영상도 보고, 또 이런 고등학교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남편이랑 같이 진솔한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이제 저희 가족은요, 되게 목표가 단순해졌어요. 잘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법을 배우자. 아이의 성적보다 웃음의 횟수를 세고, 공부의 성취보다 오늘 하루의 대화, 그걸 소중히 여기고, 목표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관계가 피어나고 멈춰서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멈춰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속도는요, 느려도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실수도 배움의 일부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배우는 거예요. 김미경 선생님 그랬잖아요. 아이가 7살이면 엄마 나이도 7살이라고.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배우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린 여전히 배우는 중이야. 괜찮아. 그리고 함께라면 충분해. 이런 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캐리스 얼굴에 웃음이 많이 번졌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AR 시대 공부는요, 함께 성장하는 힘입니다. 우리 이 힘을 같이 길러보자고요. 정말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자녀 교육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